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구름 많은 하루로 시작한 오늘도 한낮에는 32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하지만 밤 9시부터 자정 사이 수도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까지 내리겠는데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7월 27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초구 내곡동에 들어서는 연구소의 주민민원 해소 자리에서 관할 기관들의 책임 공방만 이어졌습니다. 유치원은 자가 건물을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20년간 운영되던 유치원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늘막을 설치하는 자치구가 늘고 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각각입니다.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경기도 광주와 하남시에 무료 물놀이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현장 연결해 물놀이장의 모습과 이용 방법 살펴봅니다. 서초구 내곡동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한국콜마연구소를 두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주민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는데 대책은 안 나오고 구청과 SH공사 간 내탓 공방만 계속됐습니다. 첫 소식 이재용 기자입니다. 지난 10일에 열린 제8차 한국콜마통합기술원의 건립 반대 민원을 위한 주민대책 회의 자료입니다. 연구소의 부지 공급 계약과 건축 허가의 적법 여부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회의에선 한국콜마홀딩스를 추천한 서초구와 추천을 받아 부지를 매각한 SH공사 간의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콜마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부실한 추천 과정을 꼬집으면서 책임 소재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비대위는 추천 대상을 뽑을 땐 사업 개요서와 업체에 대한 자료를 받아 검토하는 게 일반적인데 업체 측의 민원 신청서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추천서만으로 추천이 결정된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초구는 충분한 검토 없이 한국콜마홀딩스를 추천한 점에 대해선 일부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적격 업체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SH공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SH하고 서초구가 지금 굉장히 공방을 벌였는데 SH하고 서초구가 공동 책임질 문제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도 적격 업체를 점검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요. 실소유자를 판단하는 게 SH공사는 서초구로부터 추천을 받고 한 번 더 점검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을 믿고 부지 매각을 결정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하결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데 우리는 허가가 지금 서울시청에서 행정행위는 다 어떤 시대가 장난 아니겠습니까? 서초구와 SH공사가 주민 민원을 해소한다며 책임 공방을 벌이는 사이 한국콜마의 내곡동 연구소는 오늘 2019년 건립을 목표로 지난 14일부터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얼마 전 이사장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폐원 위기에 처한 노원구 상계동의 한 유치원 소식 전해드렸죠. 260여 명의 아이들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게 된 상황입니다. 학부모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는데 그 전에 어떤 영문으로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먼저 박선화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유치원입니다. 지난 1997년 문을 열어 현재 원생 262명, 교사 33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교육감 표창을 받을 만큼 운영 성과도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유치원이 폐원된다는 소문이 들려오면서 학부모들을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하구나. 되게 황당했죠. 왜냐면은 잘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이 안에 하나밖에 없는 유치원이 폐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는 진짜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 유치원 건물 소유주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유치원 이사장이 공단 측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지난 20년간 유치원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달 3일 이사장이 사망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1997년 임대유치원 인허가 규정이 개정됐는데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이사장 부재 시 유치원 임대 연장 또는 승계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아놨습니다. 결국 폐원 조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지금 규정에 자가로 운영하지 않으면은
임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장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전에 이사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돌아가셔서 그것을 승계를 해야 되는데 규정상 승계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유치원을 폐원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편 유치원 건물 임대 계약 기간은 10월 말로 예정돼 있는 상태. 260여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어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결국에는 규정 때문에 폐원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현실과 동떨어진 법 적용에 학부모들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기야는 교육청까지 찾았는데 뾰족한 수가 나왔을까요? 계속해서 박선화 기자입니다. 교육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3층 복도를 장악한 학부모들과 이를 막아선 교육청 직원들. 양측의 팽팽한 대치 끝에 교육장과의 면담은 시작됐습니다. 학부모 측의 요구는 단 하나, 아이들이 계속해서 유치원을 다닐 수 있게 조치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4,000세대가 넘는데 유치원 딸랑 그거 하는데 그럼 우리 어디 가야 돼요? 난감한 건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규정 탓에 자신들이 나서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마저 생각해볼 만큼 해결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건 제 생각인데 그렇게 돼서 지속하고 싶은데 공영화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임대로 하는 공영화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유치원 건물 계약 기간은 오는 10월 말, 8월부터는 다른 운영체에 대한 입찰 소식이 있을 것이란 소문마저 돌아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부교육지원청은 당장 급한 불인 10월 말 폐원은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이들이 졸업하는 내년 2월까지 시간을 벌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말입니다. 그때부터 입찰이 들어가는데 160이면 당장 갈 데가 없는데 이렇게 다각적으로 알아보시는 기간만 길게 가지시면 저희는 불안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10월까지 계약 만료가 돼서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저희도 어찌됐든 유치원이 2월에 졸업을 하니까 2월까지 유예하는 방법. 학부모 측은 상급기관인 서울시 교육청과 북부교육지원청, 유치원 건물주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학부모들이 함께하는 오자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협의체 또는 교육청이 만족할 만한 대책을 내놓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바캉스 시즌을 맞아 가족들과 가볍게 가볼 만한 곳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워터파크 한번 가기도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광주와 하남에 무료로 운영되는 물놀이장이 생겼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양재정 기자. 예, 저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도자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뒤로 보이는 물놀이장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입니다. 먼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렇게 장마철이지만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곳 수영장을 찾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요. 제 뒤에 보이는 물놀이장은 가로 세로 10m 규모의 수영장과 네. 워터 슬라이더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 깊이도 70cm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기에는 안성맞춤이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안전요원들이 항상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은 극히 낮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오전 시간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주시에서는 무료 물놀이장 개장이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구 34만 명인데요. 조금 늦게 개장을 한 감도 있습니다. 예. 작년부터 일부 지역 주민들이 무료 물놀이장 개장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었는데요. 드디어 올해 어렵게 8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물놀이장을 이렇게 개장을 했습니다. 예. 여름 방학을 맞아서 비싼 요금을 내야 하는 워터파크나 놀이공원 등을 가기 힘든 경우 도심 속 휴가지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성노 광주시청 관광개발팀장과 몇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물놀이장 개장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 저희 광주시에서는 여름철 물놀이 탈피를 위해 곤지암 도자공원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유아와 초등학생이고 이용 요금은 무료입니다. 이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매주 월요일에는 휴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용객 편의를 위한 샤워실, 탈의실, 쉼터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놀이 안전요원이 매일 6명씩 배치되어 운영하고 있고 응급조치를 위한 간호조무사도 매일 상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곳이 곤지암 도자공원인데요. 도자기도 감상하면서 물놀이도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주차 시설도 좋고 다 괜찮은데요. 아무래도 물놀이 시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네. 네, 아시다시피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시 지역에 물놀이장이 개장되었습니다. 다시군에 비해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일일 평균 400여 명의 유아와 초등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물놀이장 규모 확장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양 기자. 지금도 좋지만 내년에는 네. 더 좋아지겠네요. 그런데 이 하남시도 무료 네, 그렇습니다. 물놀이장 2곳을 개장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남시도 8월 27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네. 물 상태가 깨끗하고 다양한 물놀이 시설들이 있어서 인근 성남이나 남양주, 강동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유니온 파크 물놀이장은 자원 회수 시설을 지하화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위에 각종 편의 시설들이 많은데요. 53초 만에 105m 유니온 타워 전망대에 올라갈 수 있는데요. 주변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름 방학을 맞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휴가지를 고민하는 분들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도자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양재정 기자였습니다. 굳이 이 비싼 돈 들여서 먼 워터파크 안 가도 될 것 같네요. 이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인근에 사시는 분들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시 연결해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이색 축제 소개해 드립니다. 최근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이 빗물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자리라고 하네요. 서울시청 광장에서 오늘부터 개최된 빗물축제 현장 연결해 봅니다. 오신영 기자. 네, 저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서울시 빗물축제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축제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제 뒤쪽으로 보이는 분수 보이시나요? 예. 그리고 바로 옆쪽에는 이렇게 워터 슬라이드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11개 체험 부스가 마련돼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게임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예. 서울시에서는 빗물이 버려지지 않고 수돗물처럼 깨끗하고 소중한 자원을 알리기 위해서 작년부터 축제를 마련했는데요. 예. 올해로 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빗물을 이용해서 축제를 한다. 그런데 자칫 좀 청결 문제, 좀 위생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서울시에서는 장마 기간 동안 서울시청 옥상에 내린 빗물을 지하 저류조에다가 저장을 했는데요. 예. 이번 축제는 그 빗물을 이용해서 마련한 겁니다. 네. 서울시에서는 빗물에 여과시설과 염소 소독을 했기 때문에 수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지금 오전 시간인데 벌써부터 이용을 하는 어린이들 목소리도 들리고 화면에도 보이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오 기자? 이 빗물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의 반응 들어봤습니까? 네, 이쪽에 보시면 많은 아이들이 지금 워터 슬라이드에서 놀고 있는데요. 예. 제가 한 시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어디서 왔어요? 저 강사구 화곡동에서 왔어요. 예. 오늘 이렇게 빗물 축제가 있는데 어떻게 참여하게 됐어요? 엄마가 같이 인터넷 보다가 이게 인터넷에서 떠가지고 같이 오게 됐어요. 친구랑. 오늘 친구랑 워터 슬라이드 타면서 놀고 있는데 이렇게 막상 체험해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미끄럼틀이 짧아서 약간 시시해 보였는데 타니까 재밌었어요.
그럼 다음에도 이런 축제가 있으면 참여할 생각 있어요? 네. 다음에도 시간 되면 꼭 할 거예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슬라이드에서 놀고 있고요. 아이들의 예. 반응도 뜨겁습니다. 예. 자, 오 기자, 어린이들이 참 좋아하네요. 이 빗물 축제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 빗물 축제는 오늘부터 이번 2주 토요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예. 이 워터 슬라이드와 앞쪽에 마련된 체험 부스는 3일 내내 운영되고요. 또 오늘과 내일 저녁에는 영화 상영도 계획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축제 마지막 날인 29일 저녁에는 비보이와 가수의 공연도 예정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빗물 축제는 서울광장뿐만 아니라 덕수궁 돌담길 근처에서도 진행되니까요. 네. 뜨거운 여름 서울광장에 오셔서 시원하게 여름 보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앞 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빗물 축제 이 비가 와도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저 역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비 맞으면 안 된다라고만 가르치는데 이런 축제를 통해서 이 비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빗물 축제가 열리고 있는 서울시청 광장 연결해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년 무더위가 심해지면서 이 그늘막 쉼터를 설치하는 자치구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형태도 소재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규제할 마땅한 가이드라인이 없었기 때문인데 서울시가 이를 통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2013년 동작구에서 시작돼 올해 급격히 증가한 폭염 그늘막. 현재 17개 자치구에 550개가량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불법으로도 합법으로도 보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도로법 제2조 안에는 도로 부속 시설물에 대한 정의가 명시돼 있습니다. 주차장, 버스 정류장 등 휴게시설과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을 위한 도로 부대 시설 등이 도로 부속 시설물로 허용되지만 명확하게 그늘막을 포함할 만한 조항은 없는 겁니다. 때문에 자치구별로 설치돼 있는 그늘막의 형태와 위치, 관리 방법이 제각각인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그늘막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좋자 도로법상의 도로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법적 근거 아래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부속시설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에 적용이 되느냐 마느냐 그런 여부를 중앙부서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서울시는 그늘막의 장소, 형식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왕복 6차선에 가로수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 접이식과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제작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용 점자보도를 방해하지 않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내년부터는 좀 그런 시각장애인들의 보행 불편이 없는 위치 또 포스트도 여러 개 하지 않고 한 개 포스트로 이렇게 하는 그런 방안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 내 국토부와 협의가 끝나면 이달 안에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가이드라인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올해까지는 기존에 사용하던 그늘막을 계속 사용하지만 앞으로 설치되는 그늘막이나 내년에 사용하는 그늘막은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 제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민간이 설치하는 그늘막과 쉘터 등은 도로법의 허용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 라이프동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남성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불은 주차돼 있던 차량과 주차장 일부를 태워 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3층 주차장에 연기가 가득 차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불은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어제 새벽 5시쯤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2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텔레비전과 냉장고 등 가재도구를 태우고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 30분쯤 경기 고양시에 있는 창고용 비닐하우스 밀집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식음료품을 보관하고 있던 비닐하우스 5동이 완전히 불에 탔고
비닐하우스 안에 보관하고 있던 식음료품과 애완용품 등이 불에 탔습니다. 강동구가 충남 태안에서 청소년 자연 캠프를 진행합니다. 이번 캠프는 8월 7일부터 이틀간 열리며 자연 휴양림 탐방, 신문 만들기, 어종 관찰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참여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입니다. 신청은 이번 달 31일까지 강동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받습니다. 얼마 전부터 전국에 때 아닌 레밍 신드롬이 불고 있죠. 물난리 통해 외유성 관광을 다녀온 지방의회, 더 나아가 지역 주민을 설치류인 레밍에 표현한 의원. 비단 지방의회 한 곳만의 얘기는 아닐 겁니다. 저희가 꾸준히 보도해드렸던 기초의회의 외유성 관광 문제, 집행부와의 권력 다툼, 그리고 연말이면 슬그머니 인상되는 의원들의 의정비까지. 하지만 무모할 만큼 집단 행동을 하는 레밍도 적어도 자신들의 우두머리에 마른 철석같이 따른다고 합니다. 지방 의원들이 생각하는 리더는 과연 누굴지 궁금하네요.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